Ils savent l'histoire de l'Italie à la Renaissance, ils savent la géographie du pôle Nord, ils savent... 프랑스 철학자이자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기수인 질 들레즈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들레즈가 사망했던 1995년이 되기 3년 전인 1992년부터 이미 번역 작업이 시작됐을 정도이고, 그 뒤로도 니체나 칸트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주요 저작들이 번역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들레즈가 학계라는 담장을 넘어갔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들레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들레즈의 문장은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들레즈가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이란 게 무엇인지 해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탈영토화라는 용어입니다. 벗을 탈이 접도로 붙어있는 걸 보면 영토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곧 철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영토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들레즈 철학의 난점입니다. 철학계라는 곳이 온갖 전문 용어들로 난립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들레즈가 구사하는 용어들은 독특하기로 악명이 자자하거든요. 실제로 생산 욕망, 리좀, 나무, 리토르넬로, 신체 없는 기관, 애벌레 주체 등 들레즈가 구사한 용어들은 이전까지 철학사에서 이어져 오던 용어들로부터도 멀리 벗어나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인용했던 문구, 좀 더 정확히는 탈영토화란 개념에 대해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탈영토화에 대해서 말하려면 당연히 영토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차례대로 분석해보죠. 영토의 한자어가 다스릴 영과 땅토의 합성어를 한 데서 잘 드러나듯 그 사전적 정의는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뭐죠? 간단히 말하자면 주권이란 국가기구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권주의에서 주권은 왕에게 있었고,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시민들에게 있죠. 그러면 인간은 그 주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나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권이 유지되는 한에서 체계는 계속해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789년 앙샹 레짐을 타도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물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입법의회를 구성하여 1791년 9월 3일 민주주의적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형태로 나아갔습니다. 핵전쟁이나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일체의 정치적 기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모두가 각자 도생하게 된 디스토피아 영화의 설정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주권은 끊임없이 체계를 재구축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근본적으로 말해 인간 사회는 분업을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분업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문명적 편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인간이 군인, 농부, 언론, 의료, 재련기술, 모직물 제작, 그리고 육아까지 모두 담당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행하려고 해도 각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세분화되어 숙련도의 진척이 극히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분업을 통해서 여러 역할들을 양분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서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력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후자의 형태가 더 애용받아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영토로 돌아옵시다. 여태껏 인류가 살아온 여러 방식들은 모두 영토에 기초하고 있는데 목축, 농경, 상업, 산업 등 모든 문명적 행위들이 땅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그 땅 위에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분업 형태, 즉 사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영주, 기사, 농노,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중세봉건제는 영주가 기사를 부려서 농노들의 농업 생산물을 강탈하고 거기서 발생된 스트레스를 성직자를 통해 사회 구원받게 되리라는 식의 위안으로서 관리하며 유지됐습니다. 이러한 봉건적 토지 소유 형태를 장원이라고 불렀죠. 봉건제의 주권자인 영주는 폭력과 그 폭력으로 정립시킨 법을 통해서 장원체제를 건립하고 또한 유지시켰습니다. 직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신문제에 의해 엄격히 금지됐죠. 이걸 정리하자면 주권이란 일반 농지를 장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영토화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토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부여된 직분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런 근본 원리는 봉건제가 아닌
현대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에서 주권은 곧 자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위 전문예술계라고 불리는 곳에 종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특수한 몇몇 예외들을 제외한다면 노동계급 대부분은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습득부터 막대한 레슨비까지 여러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봉건제에서 핏줄이 직분을 결정했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직분을 결정합니다. 공통점은 어찌됐든 간에 직분은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공동체가 존립해 있는 땅을 영토화하고 그 영토화를 통해서 개별 인간들에게 그 땅 위에서 반복해서 수행해야 될 고정된 직분, 즉 영토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건 곧 배반이자 혁명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들레즈가 철학의 역할에 대해서 밝혔던 문구를 다시 인용해 보도록 합시다. 쉽게 말해 들레즈에게 철학은 배반에 복무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말미암는 도구들입니다. 이를테면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음을 도나 장보댕의 국가론 육서는 들레즈 입장에서는 영토성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 철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왕정 체제 하에서 그 바깥인 민주정을 사유하려고 했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철학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영토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루소는 탈영토화인 것입니다. 이상 탈영토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레즈를 이해함에 있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